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를 앞두고 비 소식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 장마가 예년보다 조금 늦게 찾아올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해마다 겪었던 집중호우 피해 때문에 주민들과 재난행정당국의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특집 뉴스로 꾸며드립니다. 장마와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곳곳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상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통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는 6월 말인데요. 올해는 지각장마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이 되면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단히 대비해서 예방하는 게 필요하겠죠. 전현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 중반쯤 제주도와 남해안에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7월 초는 돼야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가 부딪히며 장맛비를 뿌리게 되는데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소처럼 북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일본 남쪽 해상에 형성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넓게 자리 잡고 있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을 막고 있는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기압 발달 상황에 따라 장마전선 북상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마권 지역이 확대될 수도 있으니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장마는 늦게 찾아오지만 대기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어 집중호우는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수구와 주변 시설물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네, 올해는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은 7월 초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군요. 시청자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실록이 짙어지고 있는 여느 산과는 다르게 산불 피해 지역에는 타들어간 나무와 고사한 나무들이 가득한데요.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에 산사태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노지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지영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의 한 야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4월 산불이 발생한 지역인데요. 산불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이 매캐한 잿더미 냄새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이 뒤쪽을 보시면 이 고사한 나무들이 군데군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죽은 나무들의 뿌리가 이 흙을 탄탄하게 잡아주지 못하면서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흙이 무너져 내리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고사한 나무는 뿌리의 힘이 약해서 토양 응집력이 떨어지고 집중호우가 내리면 흙더미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산림 전문가들은 산불로 인해서 땅속 유기물까지 모두 타버렸기 때문에 강우가 발생했을 때 이 비가 땅속으로 침투가 안 되면서 지표로 흘러나와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긴 하지만 곳곳에 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성군은 우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벌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벌채가 끝나는 대로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성군은 오는 10월까지 산사태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기상정보와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사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 고성 성천리에서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네,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었던 강원 지역에서는 미리 산사태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건물이 밀집한 도심 지역도 장마철이 다가오면 비상입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 갑작스러운 폭우에 한 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도심 지역은 장마 대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자피 기자, 인천 지역 장마 대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날이 흐립니다. 기상청은 7월 초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폭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23일 인천에는 시간당 11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공사 현장도 당시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잠겼었습니다. 특히 당시 공사 현장에 있던 노동자 7명이 빗물에 고립되기도 했었는데요. 갑자기 불어난 물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다행히 구조됐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반면 남동구의 한 반 지하에서는 95세 노인이 폭우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밀려오는 빗물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인천 지역은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요. 895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하상가와 도로, 가정집 등 전방위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갑자기 쏟아진 폭우를 하수관이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천시와 각 지자체는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갔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8년에는 큰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마가 다가오면서 지자체들은 올해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상습 피해 지역인 저지대를 대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는 배수 펌프와 모래 주머니 배치를 완료했고요. 반지하 세대에게는 침수 방지 시설도 전달했습니다. 빗물의 역류를 막기 위해 하수관로 정비도 마친 상황인데요. 매년 찾아오는 장마철, 올해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큰 힘, 바로 대비입니다. 지금까지 부평구 공사 현장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인천 지역의 작년, 재작년 침수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찔합니다. 정말 굉장히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집중호우나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특히 산을 깎아 만든 태양광 발전 시설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던 경북 청도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지난해 7월 북상한 태풍 뿌라삐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청도군 매전면 옴망리입니다. 이곳은 산비탈을 따라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태양광 발전 시설 전체 면적 2만 8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붕괴가 됐습니다. 흙더미가 도로가로 밀려 내려오면서 전봇대와 참나무 30여 그루가 쓸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복구 작업이 완료가 됐지만 여전히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건수는 11,000여 건이 넘는데요. 지난 2008년에는 40여 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500건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야산에서 산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 청도를 포함해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충북 청주와 제천 등 5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과 토사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청도군 매전면 옴망리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토사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주변을 둘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마나 태풍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지역에도 피해가 심각한데요. 지난해 피해를 입은 전국의 피해 복구 사업장 중 70%만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을 막고 있던 제방 이곳저곳이 터지고 농작물은 물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물에 떠밀려 내려온 죽은 물고기도 수두룩합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의성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 논밭으로 범람했고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1년 후 다시 찾은 현장은 지난 19일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수해가 발생한 뒤 1년이 다 된 지금에서야 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폭이 좁아 범람 위험이 높았던 하천을 넓히는 작업인데 작업이 끝나려면 한 달 넘게 걸립니다. 공사 중 장마가 온다면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보수가 필요하지만 시작조차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물폭탄을 맞았던 의성 소하천 앞입니다. 한쪽에는 보수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다리를 넘어서부터는 아무런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지난해 홍수가 났을 때 이 흙을 쌓아 올려서 임시보수를 한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년이 지나자 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하천 바로 옆으로는 작약밭이 넓게 분포가 돼 있는데 이 안쪽과 하천 쪽에 심겨진 작약의 양이 확연히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천 쪽에 있는 작약은 지난해 홍수가 났을 때 모두 물에 쓸려 내려갔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이 보수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작약밭은 또다시 물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요 사고가 우리 집에 여기가 최고 수해가 많았어. 그런데 저기만 하면 요만 놔두면 또 다음에 또 물 씻어 가잖아. 그래 여기 할 때에 한목에 해야 되지. 작년에 범람하고 보호수는 약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범람질 그 위험이 있는데 아직 공사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한 1m 정도 제방을 올려주시면 예. 의성군은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신청은 했다고 하던데 안 된 이유가 예. 있나요? 이제 그까지 할 예산이 안 돼서 이제 잘라서 예산만큼만 이제 할 수 있어가지고. 지난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전국에 재해복구가 필요한 구역은 모두 2,500여 곳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약 70%는 복구를 마쳤지만 나머지 800여 곳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특집 뉴스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름철에 이 집중호우가 내리면 계곡에 있는 야영객들은 갑자기 불어나는 계곡물을 주의해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턱 밑까지 차오른 물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곳으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표영민 기자를 연결해서 집중호우 시의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영민 기자, 계곡에서의 행동 요령 전해주시죠.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 만점인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김해시에 위치한 대천 계곡인데요. 때이른 무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심이 얕고 물살이 약해 보이지만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순식간에 물의 양이 늘어나는 데다 물살이 빠르고 거세지기 때문인데요. 야영객들은 폭우로 불어난 물에 고립됐을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해 건너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심이 얕아 보여도 유속이 빨라 무리하게 건너는 것은 금물입니다. 때문에 계곡을 벗어나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눈에 잘 띄는 색상의 옷가지를 흔들어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 물소리에 가려 구조 요청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럿이 한 번에 외쳐 위치를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빠른 구조를 위해서는 주변의 전신슈에 적힌 식별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는 계곡과 하천 등에서 발생한 순환사고로 26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순 부주의로 난 사고도 있었지만 갑자기 차오른 물에 미처 대피하지 못했거나 무리하게 건너려다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계곡에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행동 요령 잘 익히셔서 안전한 물놀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해 대천 계곡에서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이번 여름 휴가를 계곡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전해드린 간단하지만 중요한 행동 요령 꼭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환경관리당국이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단폐수 방류입니다. 공장들마다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무단폐수 방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환경관리당국과 민간자율감시단이 장마철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이곳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인근 공장 때문에 불안감이 커집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공장과 연결된 하수관을 흐르던 물이 넘쳐 주변 농지로 흘러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가 심하게 나 폐수가 넘쳤다고 판단하고 20톤이 넘는 흙을 퍼냈습니다. 조사 결과 넘쳤던 물은 폐수가 아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일기가 고르지 못한 그런 장마철 이런 때 집중적으로 방류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밖에서 누가 나와보지도 않고 또 그때는 일시에 대량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평소에 그걸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라북도가 집중호우 기간 무단 배출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해서 폐수 무단 방류와 침출수 무단 배출을 적발한 상황입니다. 무단 폐수 방류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무단 폐수 방류 문제를 풀기 위해 특별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 시설 점검과 함께 지역 주민이 포함된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단 폐수 방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해 과태료의 10%를 지급합니다. 장마철 대비해서 지금 폐수 배출업소 등이 공공수역에다가 이제 무단 방류를 하거나 할 때 그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주야간 구분하지 않고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갈 것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타 반복해서 발생하는 무단 폐수 방류. 민관이 함께 나서는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농촌에서도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우려 때문인데요. 농촌 지역도 집중호우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농작물 관리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단비 기자,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장마나 집중호우 시 농작물 피해도 상당한데요. 때문에 미리 사전에 관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곧 있으면 장마철인데요. 이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작목이나 시설 같은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모든 농작물이 장마철에는 다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 시에는 과수라든가 또는 시설하우스가 피해가 상당하리라 믿습니다. 혹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에 특히 수박이라든가 채소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될 경우에는 피해가 상당하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 밭작물 그리고 논 그다음에 과수작목 이런 작목별로 그 대처 방법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미리 사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두면 좋을지 이것도 말씀을 해주세요. 예, 모든 작물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부분입니다. 벼농사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시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배수로의 잡초를 제거하고 배수로 정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과수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강풍과 집중호우 시에는 배수구를 깊게 파서 습해 피해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채소 분야 같은 경우는 첫째, 배수구를 철저히 해서 배수를 완벽히 가시고 두 번째로는 수확 적기가 된 경우에는 장마 이전에 수확을 완료하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비 피해를 직접 입었을 경우에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선적으로 농가께서는 집중호우나 강풍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시군 읍면동에 신고를 즉시 해주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별 병해충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 결과에 따라서 농가의 통보 시에는 즉각적으로 병해충 방제에 협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 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농작물 침수 피해나 낙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집중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지난달 전남 광양에서는 축대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축대가 빗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의 공사 현장에 안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종잇장처럼 구겨져 버린 차량. 아파트 뒤편 공사장의 계단식 축대는 이틀 동안 내린 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축대 가장자리에 큰 바위돌이 무너지면서 축대 밑에 주차돼 있던 차량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차량 안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칫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입니다. 세대 중에서 어떤 분인가 몰라 주차해놓고 막 차에서 내리는가 동시에 말을 했대요. 엄청 놀라셨겠죠, 그분은. 사고 직후 광양시는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축대가 붕괴된 원인은 불법 공사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법에 명시된 축대 최대 경사도는 45도. 하지만 이 석축은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최대 경사가 60도 이상이었던 겁니다.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 측은 축대 공사에 투입된 작업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거 복구를 안 해줘보고 도망가 봤어요, 공사주가.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업주니까 뭐 그걸 어디다가 그거 씁니까? 지 잘못으로 해서 그냥 지가 그냥 다 복구를 하는 거죠.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지점 전체가 방수막으로 덮여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긴급 석축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문제의 큰 바위돌들이 대부분 철거됐고 이제는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감시 아래 보수공사 막바지 단계입니다. 우선 이제 개발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신 뒤에 사업을 좀 견실히 시공해 주셔야 되고요. 시민 스스로가 안전을 확보하면서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광양시는 불법 석축 공사를 진행한 건설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집중호우 시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공사 현장, 건설 관계자들의 준법 의식과 지자체의 감시 행정, 그리고 안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사경입니다. 네, 장마철의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은 필수죠. 대비도 물론 중요하겠고요. 시민분들도 이 공사장 인근 지나실 때는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도시라도 단기간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 하수관이 견디지 못해 역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지대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들마다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최근에 서울 땅 밑에 50m 깊이의 대규모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이 생겼습니다. 시간당 100mm의 빗물도 끄떡없는 전국 최초의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심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파트 13층 높이의 지하로 내려가자 커다란 터널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터널,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입니다. 대용량의 빗물을 모으는 저금통이자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이 시설은 지난 2010년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로 건물 6천여 대가 침수 피해를 겪은 후 계획해 만들었습니다. 목동 개발 이후 침수 취약으로 남았던 서울 서남권 지역의 침수 걱정을 이제는 덜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분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지대가 돼가지고 미미한 유역 경사로 인해서 빗물이 원만히 배수가 되지 않고 그래서 피해가 항상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존의 하수관로가 수용할 수 있는 양의 70% 이상이 되면 수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러면 4.7km의 기나긴 터널이 가동되면서 빗물은 펌프장으로 옮겨집니다. 이 빗물은 안양천을 통해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터널은 빗물 32만 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무려 축구장 45개를 1m까지 채울 수 있는 크기입니다. 때문에 2010년과 같은 대규모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더라도 빗물을 터널에서 모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완공 이후 올해 장마와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장마철에는 특히 또 주의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빗길 운전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면 앞도 제대로 안 보이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쭉 미끄러지는 경험, 운전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위험한 빗길 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선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버스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중앙 분리대를 타고 넘어 건너편 터널로 돌진합니다. 반대쪽에서 오던 승용차가 급히 차선을 바꿔 피해보려고 했지만 버스는 그대로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폭우 속에서 버스 운전자가 과속을 해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빗길 교통사고는 한 번 났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기상상태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맑은 날 교통사고는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1.8명이었지만 비 오는 날에는 사망자가 2.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빗길 운전은 맑은 날씨에 비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제동거리가 늘어나 사고 발생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도로에 고인 물 때문에 타이어가 도로에 닿지 않고 물에 떠서 구르는 이른바 수막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 빗길 고속주행 시에 발생하는 수막 현상 때문에 차량이 전복되거나 또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커브길을 과속으로 진행했을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그 배수 현상이 직진 시보다 조금 더 떨어지기 때문에 미끄러워지는 현상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수막 현상은 마모된 타이어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소형 SUV 차량으로 제동 실험을 한 영상입니다. 젖은 도로에서 새 타이어와 마모된 타이어를 각각 장착한 차량이 동일한 속도로 달리다가 급정거를 마모된 타이어 차량이 새 타이어 차량에 비해 50% 이상 더 미끄러집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노후된 타이어를 제때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는 이 100원짜리 동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전을 타이어 홈에 끼워봤을 때 이순신 장군의 관모가 반 이상 보인다면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타이어는 좀 더 있다가 교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빗길 사고 예방법은 무엇보다 안전운전입니다. 폭우가 내릴 때는 평소보다 감속 운전을 하고 앞차와의 거리도 충분히 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차량의 움직임을 알릴 수 있도록 전조등을 켜는 것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네, 한번 일어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빗길 교통사고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적게는 400억 원, 많게는 수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 미리 알고 대비해야겠죠? 지역별 집중호우 대비 요령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매년 반복되는 만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심에서는 붕괴 위험이 있는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이 침수될 수 있는 하천 주변이나 건물 지하에는 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와 배수구를 보면 이렇게 이물질이 쌓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미리 정비해서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산간 지역과 농촌에서는 산사태 위험성이 큰 곳이라면 안전한 대피 장소를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이나 하천은 집중호우로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다면 빨리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경지는 모래주머니로 하천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고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물도 점검해서 침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바닷가에 가까이 가지 말고 저지대 주민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어야 합니다. 집중호우 시 해안가 주민들께서는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외출을 자제하며 어망, 어구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기압골의 위치에 따라 집중호우 발생 지역의 변동이 큰 만큼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올해 다시 찾아온 장마와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비 피해 취약 지역과 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침수 피해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올여름만큼은 비 피해가 없는 해가 되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집중호우 대비 특집으로 보내드린 뉴스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